네, 안녕하세요. 성원 회계 컴퓨터 학원에서 회계, 재무, 회계 원리 등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김기범입니다. 자, 우리 이번 차시에서는 기말 결산에 대한 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폭탄입니다. 뭐요?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고요. 대손 발생 시의 회계처리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시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계속 회계를 할지 말지가 결정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프로그램상으로는 그냥 몇 번 클릭만 하면 끝나는 것들인데요. 정확한 원리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회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해하시게 돼요. 이 원리가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저도 마음을 쫙 가다듬고 그리고 이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고 대손 발생 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고요. 그 다음 제일 먼저 대손 처리와 대손 충당금 설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일단 요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 원리부터 조금 이해를 할 거거든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4월 6일 상품 1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가 되고요.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볼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는 차변이 자산, 대변이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지고요. 손익계산서는 차변이 비용, 대변이 수익이고요. 회사가 손해가 나지 않았다면 순이익이 발생할 거고,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대변에 큰 손실이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 여기 볼게요. 자, 현금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자산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현금 100만 원이 증가하는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 상품 매출을 했으니까 수익이 얼마? 100만 원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빵원이라고 쳐요. 비용이 빵원이라고 하면 순이익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순이익이 1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순이익은 나중에 어디에 반영된다고 했어요? 기말 자본에 반영이 돼서 재무상태표 계정도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같아지고요. 손익계산서도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 요거 볼게요. 요 순이익 있죠. 순이익이 얼마라면 100만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국가에 이제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 지금 기초 단계예요. 기초 단계인데 여기에서 뭐 세금에는 뭐가 포함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순이익만 놓고 만약에 국가에 세금 내야 된다. 국가에서 나보고 10% 세금 내래. 그러면 이 순이익이 10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에다가 몇 퍼센트? 10%를 곱한 금액 해가지고요. 얼마를? 1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시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이 된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상황을 좀 바꿀게요. 무슨 상황을 바꿀 거냐면 상품 1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5월 2일에 지급받기로 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한번 볼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수익이 발생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5월 2일에 오늘 날짜는 4월 6일이고 5월 2일에 지급받기로 했으니까 아직 안 받았죠? 그러면 나 돈 받을 거 있어? 외상 매출금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가 돼요. 이게 재무상태표에 반영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상품 매출한 건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될 거고 비용이 빵원이라면 순이익은 100만 원이 돼요. 그럼 이 순이익은 결과적으로 또 어디로 간다? 자본에 반영될 거고요. 그럼 나 돈 받을 거 있어? 해서 외상 매출금으로 얼마가 100만 원이 발생하면서 자산이 증가하는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금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받았어. 여기 볼게요. 5월 2일
상품을 판매하고 미수취한 외상대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를 받았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외상매축을 없애기 위해서 대변, 자산의 감소로 대변의 외상매축금 100만 원 기록해 주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으니까 차변에 자산의 증가, 보통예금으로 100만 원 기록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게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자, 내가 그 전에 분명히 4월 6일 날 거래로 외상매출금 100만 원 있어 라고 기록해 놨는데 대변에 기록하게 되면 이 금액만큼 줄어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상매출금 얼마 된다? 빵원이 되고요. 보통예금을 받았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그래서 보통예금은 얼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에서는 수익이나 비용 같은 게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냥 오로지 내가 받을 돈 회수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 말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알고 가셔야 돼. 왜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갈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외상매출금과 대손충당금 그 흐름 있죠? 회계처리 흐름. 거기에 있는 이제 사례 1번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사례 1번 갈 건데요. 자, 2021년 4월 1일 사업을 개시하다. 이때까지 사업 같은 거 안 하고 있다가 2021년도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래가지고 5월 2일 날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얼마가 100만 원이 횟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하다. 대손 처리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5월 1일 전에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 대금이 얼마 있었다? 100만 원이 발생을 한 거죠. 이 말이었어요. 그러면 차변에 외상이 좀 있었겠죠? 그러면 이걸 회수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 100만 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못 받게 된 거예요. 이 말이었어요. 횟수 불능이다 라는 건 받을 수 없게 됐다. 물론 이게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바로 뭔가 하면 안 돼요. 근데 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내가 5월 2일 날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거래처에서 전화가 온 거지.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 죄송한데 이거 제가 다음 달 말로 좀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 사장님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뭐한 상황? 이 자금이 약간 막힌 상황이다. 돈을 다른 데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가지고 지금 100만 원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대손 처리라는 거는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쌤, 대손 처리가 뭔데요? 이 외상 매출 못 받게 됐잖아요. 그죠? 외상 매출을 못 받게 됐으니까 이 외상 매출은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장부 지워야지. 근데 왜 지우는데요? 못 받게 됐잖아. 뭔가 이상한데요? 자, 다시. 자, 우리 상품 매출로 100만 원 했고 순이익이 100만 원 했다 그러면 이것만큼 우리 뭐 되는 거예요? 100만 원만큼 국가에 세금 내야 되죠. 몇 프로? 10% 이런 식으로. 이거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나 외상 매출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상품 매출을 하고 받을 돈 있어라고 기록해놨지만 못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 못 받게 됐다라고 하면 수익도 어떻게 하면 돼요? 발생을 하면 안 되지. 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순이익이 발생하니까 국가에 나 세금 내러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본도 개뿔 지금 얼마? 100만 못 받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문 자본이 올라가. 엄청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외상 매출 100만 원을 못 받게 된 건. 이 말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대손 처리 요건을 갖추는 건 좀 기다려줘야 돼요. 회계 처리하는 건. 근데 여기서는 대손 처리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돼 있죠. 아, 그래. 너 이거 돈 못 받게 됐으니까 상품 매출한 거 이 수익을 감소시키든지 해가지고 순이익을 어떻게 해라? 요 못 받은 만큼 감소시켜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좀 간단한 건 뭐냐면 원래 이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있었고 외상 매출금이 있었고 대변에 뭐가 되어 있겠어요? 상품 매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뒤집어 버리면 돼. 상품 매출 수익이 발생하는 걸 어디로 보내서 차변에 뭘로 상품 매출로 보내주고 그 다음 대변에 뭘로 보내주면 돼요? 외상 매출금으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래. 왜요? 이게 우리 기억나세요? 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총액으로 기재하라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에서는 너네가 상품 매출한 건 얼마고 그 중에서 못 받게 된 건 또 얼마냐 이거를 상세하게 기록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품 매출이 줄어드는 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회계 처리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손상각비라는 얘기예요. 일단 대손상각비는 뭔데요? 대손상각비는 뭐냐면 비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순이익만 100만 원이 마이너스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품 매출했던 것도 기록해주고, 그리고 너네가 못 받게 된 것도 같이 기록을 해주래요. 그래서 내가 못 받게 된 것만큼을 뭘로? 비용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비용을.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 뺀 금액이 순이익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손상각비로 얼마를 만들어주고 100만 원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비용이 발생한 거. 그리고 이제 외상매출금도 이제 장부 지어야 되겠죠. 장부에 지울 때 뭘로 대변에 외상매출금 하게 되면 외상매출금은 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수익에서 비용 뺀 금액이 순이익이 되니까 자본도 얼마가 돼요? 빵원이 되고, 그러면 나는 이제 외상매출 빵원 되고 이제 재산이 이제 없는 거지. 빵원 이렇게 되는 거지. 순이익도 없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제가 설명 빠뜨리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대손처리 요건은 언제 갖춰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이따 설명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기초 단계입니다.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문제가 대손처리 요건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알겠죠? 자, 그래서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은 발생했지만 그 수익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수익 중에서 내가 못 받게 된 금액이 얼마 있다? 100만 원 있다라고 장부에 기록해 줄 때 쓰는 비용 계정 과목이 대손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자, 이제 사례 2번인데요. 12월 30일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2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다? 2억 원이다.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 의미를 또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뭐가요? 외상 매출금이 2억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4억 원이 있었던 거지. 그러면 이게 상품 매출로 4억을 했는데 이 중에서 외상으로 물건 판 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2억 원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이게 외상 매출 잔액. 그래서 12월 31일부로 기준했을 때 너 받아야 될 돈이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뭐 있었냐면 수익하고 비용하고는 대응해야 된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기억나시죠? 그건 뭐냐면 요 상품 매출이 언제 발생한 거예요? 올해 2021년도에 상품 매출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못 받는 돈이 발생했다 그러면 올해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외상 매출금이 상품 매출 때문에 발생했겠죠. 상품 매출 중에서 뭐를 외상대금 얼마 있다? 2억 있다. 이렇게 될 건데 만약에 이 중에서 못 받게 되는 돈이 생긴다면 그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아니면 그 다음 연도, 그래서 차기나 차차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거나 그 다다다음 연도 막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건 수익이 발생했으면 이 수익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뭐를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 비용도 같이 인식해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2021년도에요. 여기가 2022년도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외상 매출금 이때 발생하고 상품 매출로 금액이 얼마 발생하고 1,000만 원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얼마? 1,0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이 말이겠죠? 그럼 이게 내가 받을 돈 1,000만 원 있어라고 했는데 이 거래가 한 이때쯤 있었고요. 애수 예정이 언제냐면 차기 다음 연도 뭐 2월 5일이다 돼 있는 거죠. 그런데 2월 5일 날 뭐예요? 그 거래처 사장님이 실종된다든지 아니면 사망하셨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대손처리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받은 돈, 이만큼 못 받게 됐다 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고, 그리고 차변에 뭐를? 대손 상각비로 금액을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데, 이 대손이 2021년도 기말 결산에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냐고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미래 일이거든요. 즉
상품 매출은 2021년도에 발생을 했고 이게 대손이 당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어디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2022년도의 비용이 아니야. 2021년도에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대손당했다고 하더라도 2021년도의 비용으로 인식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21년도 반영해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진짜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못 받을 수 있을 것을 추정치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뭡니까? 회계의 기본 원리에 따라서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뭐다? 내가 갖고 있는 2억 중에서 내년, 내후년 시간이 지나면 2% 정도는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비용을 임의로 좀 만들어줘요. 임의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2억에 대해서 몇 퍼센트? 2% 정도를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돼요? 40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는 요 400만 원에 해당하는 걸 분개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런 식으로요. 차변의 대손 삼각비를 얼마? 400만 원에서 비용 만들어 주고요. 이 대손 충당금 400만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외상 매출금 중에서 얼마는 400만 원치는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이 외상 매출금 지워버려야 되는데 또 지울 수도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차감시키는 자산의 무슨 항목? 차감적 마이너스 항목을 하나 만들어요.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 아까 제가 뭐랬어요? 순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순이익이 자본 들어가게 되는데 대손삼각비를 얼마? 400만 원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죠? 400만 원 만들게 되면 순이익이 줄어. 그럼 나중에 차변하고 대변이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이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장부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작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으세요. 이거를 뭐 100% 원리가 어떻게 되니 이거는 제가 앞에 얘기했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 추정치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세요. 자,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차변의 대손삼각비라는 비용의 발생, 대변에는요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장부에 반영이 되냐면요. 대손삼각비라고 했으니까 비용이 발생해서 수은이익은 줄여줄 거고요. 그 다음 대손 충당금은 어디요? 자산에서 외상 매출금 밑에 딱 하고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외상 매출금 중에서 얼마는 400만 원은 못 받을 수도 있어 라고 해서 장부에 기록될 때는 마이너스가 기록 안 되지만 이거는 누구를 차감시키는 거? 외상 매출금을 차감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때 뭘 얘기하냐면 장부가액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에 대해서? 자, 우리 회사 외상 매출금 잔액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랑 외상 매출금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물어보는 게 다른 거예요. 또 이거 회사가 갖고 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는 다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걸 잘 몰라. 모르기 때문에 자, 외상비용 얼마 있어? 이러면 2억이라고 대답해 주시고요. 거기다 사장님 장부가액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뭐 할 때는 회계를 서로 아시는 분들끼리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장부가액이 얼마냐? 라고 한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잔액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대손충당금 잔액 있죠? 이 대손충당금은 늘 빼기 하는 거. 그래서 얘를 뺀 상태로 불러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장부가액은 1억 9,600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도를 넘어가서 2022년도 넘어갈 건데 자, 이때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2022년도에 넘어오게 되면 1월 1일 날 이미 대손충당금을 가지고 시작하게 돼요. 잔액이 얼마다? 400만 원이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4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우리 앞에 2021년도는 뭐였어요? 사업을 계셨죠. 그럼 이런 게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야. 근데 전년도 말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은 다음 연도로 2월 되면서 같이 가지고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시작할 때부터 얼마를 가지고 시작해요? 4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 3번 2월 5일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100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죠. 우리 아까 전에 이거 뭐 해준다고 했어요? 비용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대손 상각비로 얼마 100만 원 해주고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 얼마 100만 원 해주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했었는데 이게 상황이 달라요. 2021년도에 시작할 때는 대손 충당금 자체를 아예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고요. 얘는 아예 없었어. 무슨 알겠죠? 없었고 근데 2월 5일날 우리 지금 시작할 때 있죠? 이때는 대손 충당금을 가지고 시작했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지금 외상 매출금, 대손당하는 외상 매출금보다 뭐예요? 대손 충당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를 해줘요. 왜요? 전년도에 이미 비용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100만 원 기록하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하게 돼요. 그럼 이게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외상 매출금을 내가 2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얼마? 100만 원이 빠져서 1억 9,900만이 되는 거고요. 대손 충당금은요. 4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빼서 썼기 때문에 300만 원만 하게 된다? 남게 되는 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은이익에 지금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왜요? 전년도에 2월 돼서 넘어온 외상 매출금 중에서 대손당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전년도에 비용 잡아놨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장부 정리하는 거. 그 전에 장부 정리 못했던 거 이제 장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에서 외상 매출금하고 대손 충당금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음 상황 볼게요. 자, 다음 상황은 사례 4번인데요. 우리 올해 시작할 때 대손 충당금 400만 원 가지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4월 7일 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제 얼마 되는 거예요? 300만이 돼. 왜? 앞에 2월 5일 날 분기하면서 100만 원 갖다 썼거든요. 자, 그런데 4월 7일 날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700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고 돼 있죠. 자, 그럼 이거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0만 원 밖에 없는데 어떻게 돼요? 대손당한 거 외상 매출금이 700만 원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기록해 주시고요. 그러면 차변에는 자,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 끌고 와서 대손 충당금 300만 원 해주고요. 대손 상각비죠. 모자라는 것만큼을 그냥 올해 비용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손 당하는 금액이 2022년도에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온다 그러면 전년도에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에서 딱 잡고 오면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추정치에서 한 거잖아. 그래서 그까이 거 뭐 대충 해갖고 정리해놨으면 그래 올해 못 받게 된 게 70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모자라네. 모자라면 모자란 만큼 뭘로 그냥 대손 상각비로 분기해주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대손 충당금은 다 갖다 썼으니까 300만 다 갖다 썼으니까 빵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대손 상각비 400만 원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수은이익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얼마 4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외상 매출금도 얼마가 700만 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디로 갈 거냐면요. 사례 5번 갈 건데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안 나오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면 6월 7일 정기 5월 2일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정기에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던 걸 현금으로 회수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대손 처리하였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단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 내가 뭐라고 했던 거예요? 내 외상 매출금 못 받아 해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차변에 뭘로 대손 상각비로 분기할 수도 있고 대손 충당금 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하여튼 간에 올해 말고 2022년도 말고 2021년도에 이런 식으로 한 거에 처리를 했던 거예요.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내가 뭐 했다? 현금으로 회수했기 때문에 현금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현금 들을 거고 대변에 이제 뭘로 처리할 거냐 이 얘기거든요. 이미 외상 매출금 못 받는다 기록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없어요. 그래서 이때 대변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하거든요. 이건 또 뭔데요? 자, 잘 들으세요. 그 회계에서는요. 일단 전년도 장부에 뭔가 기록이 되었다면 그거를 뒤집어서 바꾸는 걸 엄청 싫어해요. 이건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년도 싫어.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뭐 한다?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요. 여행 가야 되는데, 그 여행하면 캐리어에 이제 짐을 쌌겠죠. 근데 맨 밑에다가 뭘 넣어놨냐면 양말을 딱 넣어놨어. 양말 넣어놨는데 캐리어 맨 밑입니다. 자, 지금 이제 비행기 탑승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양말 하나 갈아 신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캐리어를 열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캐리어를 열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맨 밑에 앞에 있는 짐 다 빼고 그리고 난 뒤에 뭘로 그 앞에 있었던 양말 맨 밑에 있었던 양말을 꺼내서 갈아 신는다. 자, 이야기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죠. 자, 그래서 전년도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요. 일단 단기 있죠. 단기에 뭐 한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단기는 전년도 거를 뒤집어 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현금 받았지. 그래. 그러면 현금 100만 원 받은 거 차변에 기록하고 따로 기록할 계정이 별로 없으니까 임시로 대손 충당금에 일단 넣어 놓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을 하고 나중에 혹시나 또 대손 당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 얘를 추가로 반영해서 정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캐리어 가방 안에 뭐가 있다? 여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열어갖고 무조건 꺼내야 되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전년도 장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하지만 전년도 장부에 있는 게 그렇게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따로 그걸 뒤집어 까가지고 전년도 장부를 수정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냥 대손 충당금에다가 적립하자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이 이제 빵원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분계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손 중에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상황 볼 건데요. 이제 12월 며칠로 31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달에 6번이고요. 자, 12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2%를 하니까 240만이 돼요. 아, 그럼 이제 올해도 이제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말이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매출 채권에 대해서 이 정도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걸 그냥 기록해 주는 건데 전부 다 몰랐나고요. 추정치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회사에서는 2% 하면 안 됩니다. 1%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 대손상각비 240만 원, 대손충당금 240만 원을 기록하고 싶은데 뭐가요? 이 대손충당금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2%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싶은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에 24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추가로 240만 원을 더 만들어 주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게 240만 원이 돼야 돼. 그런데 이미 100만 원이 있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설정하고자 싶은 대손충당금 240만 원에서 기존에 있었던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고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된다? 14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140만 원만큼만 추가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상각비로 140만 원, 대손충당금으로 140만 원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100만 원에 140만 원이 더 더해져서 최종적으로는 얼마가 된다고요? 240만 원이 되는 거고 이제 대손상각비도 올해 400만 원 썼거든요. 그리고 기말에 얼마? 140만 원을 더 더했으니까 금액이 얼마 돼요? 5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로 낸다 그러면 되긴 낼 거 많아요. 단기 기말에 설정되는 대손상각비는 얼마냐? 단기에 어디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대손상각비는 총 얼마냐? 와우, 문제 만들려고 하면 어마무시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나중에 이론 문제나 이런 것도 좀 풀 수가 있고요. 이게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장부를 보더라도 보시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몇 마디만 하고 넘어가야 될 거를 되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왜요? 원리 위주로. 지금 엄청 어려운 겁니다, 이거. 이거는 세무이급 가서, 세무이급 자격증 합격하셨다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도 와서 설명해보라. 설명 못해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절차만 외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2023년도 넘어갑시다. 그러면 2023년도에 여러분이 넘어오게 되면 이제 대손충당금은 얼마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240만 원을 이제 가지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월 30일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은 1억 원이다. 하루 7번 넘어오시고요.
2023년도에는 단 한 번도 대손을 안 당했어. 그래가지고 12월 30일 바로 넘어오셔가지고요. 왜? 대손 당할 일이 없으면 회계 처리할 거 없는 거지. 그냥 바로 기말에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또 대손 충당금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얼마? 1억 원이다.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2%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자산, 외상매출금이 1억 원이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240만 원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1억에서 2% 하니까 200만 원이야. 이 200만 원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게 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많아요. 240만 원이야. 40만 원 맞네? 자, 제가 아까 전에 대손 충당금을 최종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게 얼마 된다고요? 1억에다가 2% 곱한 200만 원이 최종이야. 얘가 마지막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금액이 얼마 돼요? 대손이 더 많아.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을 차감시켜주는 분기를 할 거거든요. 얼마만큼? 오버한 금액, 초과된 금액 40만 원만큼을 뺄 거예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었는데 이 대손 충당금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을 쓰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한입이라는 계정을 쓰게 됩니다. 자, 선생님, 이거 대손 충당금 한입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자, 대손 충당금 한입은요, 기존에 발생했었던 대손 상각비를 차감시키는, 네, 대손 상각비를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시키는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대손 상각비 너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아서 이제 뺍시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추정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기말 결산할 때는요.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거 좀 적절히 이렇게 회계 처리해가지고 순이익이 조정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알아두시면 그게 어렵지 않게 대손 충당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끝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은 이 내용이 다 안 나와. 좀 이따가 제가 사례 연구할 거거든요. 그 사례 연구 보면서 확인하시고 그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알겠죠? 그리고 이거 상황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있다가 또 사례 연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 한번 볼 건데요. 12월 31일 아래 자료는 합계 잔액 시산표의 일부이다. 아래 자료를 보고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몇 %요?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의 양식의 일부이고요. 여기 보면 계정 과목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계정 과목을 쭉 내려오면 뭐 있냐면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받을 어음, 대손 충당금, 그리고 단기 대여금, 뭐 미수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매출 채권 잔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치가 외상 매출금 밑에 보시면 대손 충당금 있고 받을 어음 보시면 밑에 대손 충당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채권에 따라 가지고요. 각각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받을 어음 바로 밑에 있는 건 받을 어음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쪽에 보면 합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뭘 봐야 되냐면 잔액을 구별하셔야 돼요. 잔액.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잔액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받을 어음에 대한 잔액은 어디 있어요? 받을 어음에 대한 잔액은 어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금액에서 몇 퍼센트 해야 된다고요? 1%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뭐를 보시고요? 잔액. 그 다음 받을 어음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각각 보시고 이 금액을 빼서 구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쓸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의 잔액, 그리고 받을 어음에 대한 잔액,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의 잔액, 그 다음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충당금에 대한 잔액, 요거 확인하시고 계산해서 구할 건데요. 자, 외상 매출금 잔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1% 설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 있죠? 이 금액에 먼저 1%를 하고요. 그 금액에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대손 충당금인데 누구에 해당하는 거요?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거 1111만 2,200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받을 엄은요. 받을 엄 잔액 얼마? 2억 6,300만 원에서 곱하기 더 몇 프로라고요? 1%라고요. 그리고 받을 엄에 대해 해당하는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를 230만 차감해서 33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변의 뭘로? 대손 충당금으로 누구에 해당하는 거? 받을 엄에 해당하는 걸로 각각 금액 얼마? 33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차변에 넣을 때는 대손상각비는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거, 받을 엄에 해당하는 거 있죠. 요 합계를 그냥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사항 볼게요. 자, 12월 31일 당기 대여금 얼마에 대해서 1,900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죠. 방금 문제에서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을 하라고 했고요. 이번 문제는 당기 대여금에 대해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 당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똑같아요. 뭐랑 똑같아요? 지금 당기 대여금이 1,9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1,900만 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1% 설정할 거니까 곱하기 1%하고요. 그 다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야 되는데 지금 없거든요. 없어서 19만 원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그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해요?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쓴다 그러면 그 매출 채권 이외 있죠? 이외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대손 상각비를 설정할 때는요. 계정 과목을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구별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거래이냐 아니냐가 지금 파생돼서 계속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못 받은 돈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발생하는 거는 또 구별하기 위해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다음 예제 볼게요. 자, 사례 1번.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45만 원이 횟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대손 처리한다라는 얘기하고요. 대손 충당금을 뭐한다? 설정한다는 얘기는 아예 다른 얘기죠. 대손 충당금은 이 정도 대손 당할 수도 있어라고 예상을 하고 장부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대손 처리는 실제로 내가 갖고 있었던 매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뭐 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잡아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을 분석하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얼마가 45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서 대손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내 45만 원을 대손 처리할 거거든요. 그런데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다? 72만 원.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72만 원 있으니까 이미 그 전에 대손 처리해 놓은 게 72만 원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대손 충당금하고 다 단기 처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변에는 뭐가 돼요? 대손 충당금에서 금액값 봅니다. 하변에 뭘로? 대손 충당금으로 금액 얼마? 45만 원 잡아주시고요.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 매출금 줄여줘야 되겠죠? 대변에 뭘로?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 얼마? 45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사례 2번입니다.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50만 원이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죠. 대손 처리 시점의 대손 충당 잔액은 얼마? 32만 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상황은 내가 뭐 하기로 한 거? 대손 처리하기로 한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없앨 건데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밖에 없다? 32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50만 원하고 상계 처리하려면 얼마가 부족해요? 8만 원이 부족하죠. 그럼 이건 뭘 한다고요? 대손 삼각비로 회계 처리. 자, 그래서 답변에는요, 뭐가 된다고요? 대손 충당금에서 가지고 올 건데요. 이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되고 32만 원이 되고 모자란 금액은 뭘로 처리해준다? 대손 삼각비로 분배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8만 원 이렇게 줍니다. 그럼 대변은요, 외상 매출금이 줄어드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의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 얼마? 1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